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020년 8월 4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보고서를 사실은 할 때마다 굳이 해야 되나라는 늘 고민을 갖게는 됩니다. 왜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요. 저까지 굳이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더나 또 시의적절하게 즉시 저는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소 늦게 올리니까 그래도 하기로 한 이상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만 놓고 본다고 하면 수요관리 일부 한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제 정책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30대 아파트 매수 급증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되겠다.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부터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은 서울 아파트 연 4만호로 과거 대비는 증가했습니다. 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후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세 억제 조치 마련, 신규 주택이 실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겠다. 이렇게 현재 그러니까 방안은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 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 추진, 신규 공급 13.2만호 플러스 알파, 공공 분양 주택청 6만호, 그래서 총 7만호. 그래서 수도권적에는 총 127만 원을 공급 예정. 언제까지? 3기 신도시 77만 원, 서울도시 내 주택 공급 7만 원, 그리고 수도권 내 추진하는 거 정비사업 30만 원 있는데요. 사실 이 127만 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언냐? 라는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해서 우리가 26.2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서울권역에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부지, 이전 기간 부지, 신규 택지 최대한 발굴해서 그리고 노후 단지는 고밀도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현재 13.2만 원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사전 청약도 6만 호로 확대하겠다. 이 공공분양 물량이라는 것은 핵심은 사전 청약입니다. 미리 청약을 받고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집을 분양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했었던 것도 보면 10년 만에 입주하신 분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태릉, 여기 유명하죠. 용산 캠프킴, 과천, 서울지방조단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그다음에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태릉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과천에서는 시장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치면 서울지방조달청, 와 여기는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에 만호를 한다고 하니 대단한 거죠.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도 그렇게 치면 경부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그 길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서부면허시험장도 그렇게 치면 현재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도시 규제 완화인 것들이 약간 현재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심 내 군부지 이런 거 현재 이용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태릉 CC라고 된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옆에는 사실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64 자리입니다. 그래서 64가 이전 그런 얘기도 막 있기는 했었죠. 근데 그거는 물러났고 태릉 CC 여기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보면 좀 외곽이긴 해요. 그래서 좀 교통편도 좀 애매하기는 하고 그래도 어쨌든 집이 모자르다고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치면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집이 부족하다. 직주 근접에 원하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여기 집만 있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곳이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여기 있으니까 좋은 거죠. 서울지방청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반포레미안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앞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고요?
그건 바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강남 산모병원. 네, 대단하죠. 네, 국립 외교원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교통편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3호선, 네, 3호선입니다. 그리고 강남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메가 그래서 DMC 미메가 부지, 그 마곡 미메가 부지, 천안 미메가 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개발에서 노우체국 공공청사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서부면허시험장과 이런 명목 행정 복합타운, 네, 그리고 시립도서관, 구로시립도서관도 활용하겠다. 네, 그럼 구로시립도서관 어디로 가는 거야? 네, 도서관을 살려야지.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도서관을 더 키워야지. 도서관에 용적률 키워서 한 100층 만들어줘라. 네, 엉뚱한 얘기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현재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다 이제 집을 지어서,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해당 지자체 또 해당 주민들의 반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도 좀 풀어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을 좀 올려서, 네, 원래보다는 이렇게 한 2만 호 정도 더 우리가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용도 상향, 그래서 서울의료원 같은 여기 금싸락이면 금싸락이죠. 여기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공참여형 공휴일 재건축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겠냐 안 하겠냐, 정부에서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과연 민간이 참여하겠냐라고 하고 있고, 그 주체인 민간들은 안 하겠다. 그 더러 이제 안 하겠다는 것도요. 강남 이런 쪽은 안 하겠다는 거고요. 강북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트가 있어서 좀 할까 이런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에는 2배 이상 공급을 하는데요. 개발 이익이 더 기부 체납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 올리면 올리니까 당연히 돈이 되는 건 맞는데 수익성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사실은 저렇게 기부 체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작 조합원들에겐 그게 이득인가? 용적률 올리면 이득인데 용적률 올린 만큼 전부 다 이거를 다 기부 체납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치면 사실은 올린 만큼 한편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B에서 공급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합 쪽이 가져가게끔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를 기부 체납해라 이러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이나 무려 풀어주고 층수도 무려 50층이나 풀어주겠다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현재 이게 아시겠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근거하면 35층밖에 올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이죠. 50에서 70을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뭐 굳이 올려서 득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우리는 35층까지 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 그 조례다. 그 때문에 안 된다. 뭐 나중에는 약간 좀 말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찌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리고 민간 이런 재건축하는 쪽에서도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돈이 되냐, 우리 돈 써가지고 결국에는 너희들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에서 600호가 더 늘어나고, 그런 다음에 공공 참여율도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요 늘어난 얘네들이 결국에는 조합 측이 돈을 대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아야 하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속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건 좀 더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H가 참여해서 조합원 물량 제외는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그리고 용적률 상향, 분산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재건축보다는 좀 재개발죠. 그리고 또는 이런 강북 쪽에 있는 그런 재건축 이쪽이 좀 더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거는 좀 아직은 뭐 주판할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명확하게 뉴스나 뭐 이런 언론에서도 아직은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온 듯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주공 아파트들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다시 또 재건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거고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면 꼭 새 아파트를 굳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이렇게 새 아파트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 입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 중자죠. 주차장 추가 설치할 때 면제. 네, 그러니까 꽤 이제 인센티브를 이런 측면에서는 준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을 적용 가능한 복합 용도 개발지구 단위 계획을 역세권 주거 지역에도 확대. 그러니까 준주거 상업.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데 좀 뭐 복합 건물이 생길 때 주거 지역에도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용적률 안에서 주택을 하나라도 더 생기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 입주를 완화해서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이 무주택 중에서도 좀 서민들 그 저소득층들에게 좀 정부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그들에게 안전한 그 주택을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면 이 중산층 이상은 사실은 오히려 적당한 시장 경제에 맡겨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좀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돈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하는 걸 규제하고 이런 거에 정부의 역할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심사한단 나가서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욕을 먹었나? 뭐 여하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래서 기존보다 공급 물량이 무려 50% 늘어난다라고 이제 생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차는 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공급 대책들이 전부 다 아무리 빠르게 3년에서 5년 있어야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락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만약 지금은 버티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2023년부터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3년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정작 21, 22년도에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23년부터 만약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공급이 여파가 있으면 더 하락 속도나 하락 폭은 클 수 있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은 항상 그 실차의 불일치로 인해서 가격 상승과 하락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